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 투자인데요. 1998년 6월 달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께서 서로 500만 원을 데리고 이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에 간 적이 있죠. 또 1998년도 10월 달에는 금강산 관광산업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에 의해서 우리가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좀 확산이 됐고,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침체하고 좀 단절이 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북 교류 및 침체 단절기에서 상생과 협력의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달라지는 북한 경제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김정일 정권 당시 17년 동안은 0.2%밖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5년 동안은 1.2%의 성장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3.9%의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장 가동률이 상승되고 있고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있고 장마담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 경제개혁 조치인데요. 6.28 방침이라고 해서 농업과 경공업에서 이제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했다는 거고요. 530 조치라고 해서 자율 경쟁 체제를 확대했다는 거고, 노동 평가와 분배에서 일한 만큼, 법만큼 보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이제 시장 경제 원칙, 즉 일한 만큼 또 법만큼 가져가는 거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개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보면 이 시장화 현상인데요. 이 장마담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대부분과 생산 중간재 상당수를 장마담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 공식적인 장마담의 개수는 500개인데요. 이 비공식적인 장마담은 5,000개가 된다는 거고 차후에는 5만 개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돈벌이가 이제 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민간 자본이 출현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돈놀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운수업도 있는 거고 부동산 투기의 붐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북한 정부는 신의주 나선 등 5대 경제 특구와 이 중국을 모방하여 이 중앙급하고 지방급으로 특구를 이원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중앙급에는 9군데, 지방급에는 17군데, 총 26군데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는 거죠. 이처럼 경제특구의 장점으로 본다면 외국 자본을 유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개발 병진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핵무력 개발이라는 걸 떼버리고 그냥 경제 개발에 뭐 하겠다?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도 짜고 열심히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좀 잘해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인데요. 1단계로 본다면 대북 제재 유예 또는 완화가 되겠고 2단계로 본다면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로 본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는 물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로 무슨 절차는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이 시작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 전망으로 보면 뭐 특구나 산업자원이나 도로철도나 관광이나 농수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요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도로철도죠. 즉 고속도로 개성에서 평양 및 철도 개성에서 신의주를 개보수하는 거, 또 문산에서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경제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죠. 즉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용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 등으로 확장하는 거대한 그랜드 플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와 원칙은 요라고요. 이 중에서 4대 핵심 정책인데요. 그래서 환동의 경제 벨트라고 해가지고 관광자원 에너지 벨트고 동해안과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극동 지역을 이제 연결한다는 거고요. 이 환황의 경제 벨트라는 것은 산업과 물류 교통 벨트인데 남북한의 서해안과 중국 중심으로 첨단 제조 물류를 한다는 거고요. 접경지역 평화 경제 벨트는요. 생태, 환경, 관광 벨트인데 DNZ와 한강 하구를 생태 평화 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시장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남북 간의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을 확대하는 거고 이 시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남북한 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4대 핵심 정책이 장착이 되고 또한 경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북한도 엄청난 변화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본과 노동, 토지, 요 생산 3요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장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자본적 요소로 본다면 대외적으로 본다면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대외 신용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 투자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으로 본다면 북한군이 현재 119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63만 명이랍니다. 남한과 북한 대략적으로 180만 명이 넘는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요 실정 때문에 군대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본인들의 직장을 얻고 열심히 경제 생산 활동에 이바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 크게 본다면 경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인구수와 북한의 인구수를 합치면 약 8천만 명 되는 그런 인구가 된다는 거죠. 인구수 8천만 명이면요. 거의 뭐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로 본다면 남한의 군사 용지가 해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한 군사시설에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강물 자원이 남한의 20배 이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귀한 요 희토류라는 지하 강물이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다면 다 배로 간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경제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비싼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로 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차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전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토지가 넓혀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죠. 골드만 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2050년 됐을 때 1인당 GDP가 87,000달러가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GDP가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골드만 삭스는 북한도 매년 7%대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얘기는요. 이러한 경제 성과는 추정치일 뿐이다. 더욱더 더 빨리, 더욱더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다가 짐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저렴하고 교육열은 우수하다. 남한은 자본과 생산시설, 세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경험, 그리고 능력이 있다. 통일 한국은 일본이 경쟁 상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대륙 철도 연결은 세계 운송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경제 통일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저성장에서 침체된 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바꿔줄 것이고 북한의 경제를 초고속 성장으로 바꿔줄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 또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물론 섣부른 오산은 좀 금지해야 되겠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요런 얘기 많이 했죠. 중국 가서 팬티 하나만 1원에 팔아도 10억이다. 10원에 팔면 100억이다. 요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투자하러 가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다들 중국에 투자한다고 난리 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오히려 철수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이고 예측은 예측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남북 간의 경제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프되고 발전이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물론 또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경제 통일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 또한 지금보다는 많이 높을 것이다.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단 지금 경제 통일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경제적 통일이 된다면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게 다 통일이 된 그런 국가가 된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원하는 거는 일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거 통일 국가는 만들자는 거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 교류, 즉 경제적 통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고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